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 지금 사실 그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 폭이 기준이고, 어제 그 우리가 시황 겸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간 기준에 10월 이후에 수급 범위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거기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같이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주봉상의 기준이고, 뭐 당연히 장악형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는데, 사실상은 시장 대비 낙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잘 진짜 방어됐어요, 그죠? 고점 찍어주고 나서의 흐름을 잘 방어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개인 누적 수급이 뭐 상당히 역시나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수급 범위가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긴 상황 속에서의 견고한 신고가 랠리, 그리고 조정폭은 제한적으로. 무엇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 때문에. 예? 실적과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급 범위. 일단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 수급 이 범위가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가 1월 11일까지 기준인데, 1월 11일까지 기준에서 506만 주의 매집입니다. 506만 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물량이 조금 출회된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21 10월 21일부터, 그러니까 4분기부터 해서 더 본격적으로 매수가 된 거고, 전거래일까지 해서 누적이 600만 주. 아휴, 그러니 주가가 밀리질 않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600만 주. 사모펀드 쪽의 공격적인 이쪽은 사실상 사모펀드는 좀 성향이 어때요? 단기 성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투신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 이런 거는 이제 뭐 스탁론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금융투자 쪽은 상품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관들 쪽은 연기금 매도의 뭐 엇박자의 흐름 속에서의 기준인데, 외국인들 쪽은 일단은 일방향의 매수 기준이고, 양쪽 쌍끌이로 합쳐서 600만 주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수급이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전략 녹화해 드릴 때 그때의 기준 대비 더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깨져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의 영향이죠. 기회는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놓여져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22년 01월 24일까지의 매집의 기준입니다. 매집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매집 평균 단가까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집 규모가 506만 주에서 602만 주로, 506만 주에서 602만 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4,339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우리 종목이니까 우선순위를 뭐 따져서 둘 수는 없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뭐 20% 매집하고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밀리지 않는 매집이죠. 4,440만 주로 잡아줘도 13.56%. 어마어마합니다. 13.56. 근데 오늘 손바뀜에 또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사실상 있는 것으로 추정을 일단 해요.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그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설정해서 놓고 본다면 13% 이상의 매집과,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도 올라가 있겠죠. 주가 눌려져서 이제 뭐 하향된 거 아니에요. 눌림 폭이 그 전에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 위에서, 그 전에 매집 평균 단가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뺏긴 물량의 기준의 평균 단가는 기존의 7만 원 수준에서 7만 1,300원, 7만 1,500원으로 할게요. 7만 1,5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교육 자료 보여드립니다.
매집주의 기준 요렇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매집주의 기준 요렇게. 매집주들은 2007년도 도서에 이미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0% 이상이면 50에서 100% 주가를 들어 올려놔야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에서 100%면은 주가가 또 목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7만 원일 때 기준하고 또 틀려지니까 10만 7,250원이니까 뭐 10만 5천 원 뭐 일단은 그대로 놓죠. 그리고 100%면은 14만 3천 원, 14만 5천 원 이것만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하고 차이점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매집 평단의 기준을 이렇게 잘라서. 그럼 우린 뭐예요? 솔직히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지수가 무슨 2,700이 이탈되네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안 힘들겠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실 때 윤정두는 대박 치고 있다. 오토엔 가지고 3거래일 상한가를 잡아먹고 있다. 뭔 3거래일 상한가를 잡아먹고 있어. 그런 흐름의 기준을 붙여서 다 잡아낼 수 있다면은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좀 기준점을 계속 뭐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이 미국 쪽도 반대 매매 출회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인식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국내 증시는 지금 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단기 공략주도 이제 한 종목씩 이렇게 끄집어 내드리려고 DB하이텍을 좀 빠르게 녹화를 진행을 잡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벌써 이미 또 일동제약의 흐름은 변동이 나와버렸어요. 그 흐름 속에서 나머지 부분도 이제 좀 들여다볼 겁니다. 어찌됐건 창구 동향까지 같이 보는 거고요. 이제는 단기 공략주도 같이 녹화를 할 거예요. 얘도 녹화를 해놓고.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얘는 그냥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 오늘도 매수 사인이 나갔는데 오픈하는 이유는 원체 이제 우리 평균 단가 흐름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기준인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기준에서도 우리는 오픈해서 우리는 편입입니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시각 차이가 나요. 뭐냐면 단기 낙폭 과대주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려고요. 안 돼요. 단기 낙폭 과대주가 그중에 몇 종목이 아주 강력하게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쫓아가려다 보면 강력한 시세를 내주는 그 흐름이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눌리거나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처를 하자. LG노텍이 코로나19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상한가를 들어가요. LG노텍이. 그런 흐름에서의 수익 범위를 창출해내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 설정 범위를 멀리서 보지 말고 내가 아는 종목, 내 종목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는 해석을 잡아드려요. 주봉 방금 잘라드렸고요. 일봉의 기준입니다. 세표량 이후에 쭉 올라서고 밋밋한 패턴에서 오늘의 기준 뭐예요? 하락장악형에서 결국은 망치형으로. 비이성적인 캔들의 크기 아니냐? 아니죠. 아니죠. 지난 금요일 날 비이성적인 캔들의 흐름이 있었고, 그 캔들의 흐름만큼의 움직임, 변동성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장대 음봉에서 돌리는 양봉의 기준으로 돌리고 있고,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 기준의 요 흐름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매번 배운 이게 뭐예요? 샛별형의 기준. 그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이 샛별형의 거래의 기준에서의 흐름. 1,500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00억까지 아니더라도 시장 거래대금이 1,500억 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20위 안에 충분히 들어오는 또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망치형의 기준. 현재 가격이 딱 편입하기 좋은. 그리고 우리는 저점 대비 1.5% 등락 범위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1.5%의 기준에 뭐 76,000원이라든가 또 지금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계속입니다.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편입의 기준 강도는 강화시킬 수 있다.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을 좀 들여다 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요 일봉하고 이제 또 주봉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기준에서의 흐름하고 다시 주봉도 또 들여다 볼 건데,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요 기준에서 갭이 일단은 개파락으로 또 내려오면서 흐름이 있었는데, 요 기준인 거죠. 주봉 기준의 요 흐름에 여기의 기준. 요 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최소 범위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장악형이나 샛별형까지, 최악의 경우 샛별형의 기준, 그리고 이제 요 갭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는 의미 있는 이제 갭 부분, 1차적인 부분은 요 라인이 될 수가 있지만 요 밑에 바로 여기. 근데 우리는 저 바닥에서부터 놓고 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흐름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요 높이만큼의 목표 주가를, 그러면 49,200원, 72,700원 이렇게 잡으면은 얼마예요? 23,500원? 뭐 23,500원? 그러면 95,000, 96,000원? 대략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주봉상의 기준에 95,000원 정도요. 그래서 일주 월봉의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조금 낮아진 거죠. 그러면 105,000원이 아니라 95,000원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캔들 범위도 또 우리가 이중적으로도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 잡아서 보여드린 거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준의 망치형의 기준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으로 갈 거냐, 장악형으로 갈 거냐. 우리는 장악형의 기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강도 있는 수급이 유입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과도하게 미끄러진 그 흐름 속에서 강도 있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주봉.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일봉은 이제 그 갭이 아니고, 월봉 놓고 보시면은 요렇게.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도 뭐 상당히 이쁜 그림인데, 얘는 이제 뭐 시장하고 뭐 상관도 없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일단은 망치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망치형 이후에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선 위쪽에서 이제 꺾임, 그리고 이렇게 꺾임과 크로스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생이 돼 있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거래가 터진 흐름에서의 기준이고, 요 기준에 이제 망치형의 기준이 설정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목표 주가가 다른 쪽은 뭐 어떻게든 다 깨졌다 뭐 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 주가 자체가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 되질 않아요. 여기서의 그 목표치 설정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러면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의원님들은 이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죠? 갭에 대한 자료 다 드리고 있고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바닥 기준에 뭐 49,000원이라고 잡고 72,000원이면은 똑같죠? 뭐 그 대략 한 23,000원 정도 되나요? 23,000원, 95,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어찌됐든 그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갭 자료 기준을 보시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가격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등락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는 이제 급진 갭이 아닌 돌파 갭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급진 갭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 그러니까 1차 목표 주가는 주가 등락 범위를 기준으로 잡고, 2차 목표 주가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잡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1차적으로 95,000원이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잡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려놓은 23,000원의 기준은 뭐 거의 30%, 40%, 50% 가까이 되나요? 40% 기준 잡으면 28, 10만 원, 11만 원 선까지의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잡을 때. 공격적인 거 말고. 12만 원 선, 12만 원 선. 절반 50%로 잡을까요? 50%. 그러면은 3만 5천 원, 10만 원, 11만 원, 11만 원, 11만 원으로 잡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봉 월봉상의 갭 목표 주가 월봉 주봉 기준 1차 95,000원, 11만원, 그리고 매집의 기준에서는 105,000원, 145,000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이 이제 1월 25일자 기준에서의 12시 35분 전략 기준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 녹화 떠드릴 때가 84,000원이었어요. 최고가를 찍고 있을 때 우리는 녹화를 했고 거기서도 편입 설정을 가능하다. 차익 실현을 대처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냥 계속 쥐고 있다가 며칠 동안 갖고 있다가 현금 쥐고 있다가 지금 이 수준에 탁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뭐 건물 뭐 몇 개를 샀겠죠. 매달 건물 하나씩 샀겠죠. 일단 어찌됐든 뭐 상당히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좀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지만 시장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 감안했을 때 너무너무 긍정적인 기준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DB하이텍의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갭에 대해서도 보여드렸고 또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서도 보여드렸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은 그 1월 14일자의 방송 원고를 한번 볼까요? 1월 14일자 방송 원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뭐 12월 1일자의 수급 1월 14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쪽에서 1월 14일 12일 14일 아마 그때 가져갔을 것 같고요. 14일자 볼까요? 14일자에 아마 마지막 원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일자 이제 그 원고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보고 LG이노텍 이 당시 기준에서 35만 원대 14일자에 12일 13일에 뭐 33만 8천 원 35만 원 그렇게 편입하고 지금 눌림폭이라면 LG이노텍도 견딜만 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고 LG이노텍으로 잘려져서 있네요. 그렇게 돼 있고 잠시만요. DB하이텍도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 또 주성엔지니어링은 이때 얼마였을까요? 주가가 14일 종가 기준에 23,600원. 여기도 이제 신고가 아마 찍을 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21,3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LG이노텍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기준이고. DB하이텍은 일단은 안 들어가 있나요? 이노텍, LG전자. DB하이텍은 이쪽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의 10일자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DB하이텍을 들여다봤는지 10일자 기준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들여다봤는지. 시장 지수가 말도 안 되게 2%대 뭐
중후반까지 미끄러져 버리다 보니 종목군들도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무너져 내려버리는 종목군들이 지금 확산이 돼 있습니다. 자, DB하이텍, LG화학, SK이노베이션, 또 DB하이텍 여기 있네요. DB하이텍 뭐 계속이죠. 뭐 68,000원, 7만원, 8만원 수준까지도 계속 매수인을 들여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실적 대비 지금 실적 그 순이익 전망치가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3,500억이 아니라 지금은 더 증가했죠. 4천억 수준으로 더 증가를 해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갔고 이때가 이제 84,100원, 85,000원대 찍어주던 아마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뭐 14일의 기준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요 화면이 있는 거고 요거 다 묶어서 우리 그 직원분들은 12일자 방송 원고 전부 묶어서 다시 저한테 PPT 파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요 흐름 기준에 DB하이텍을 설정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캡처해서 잘라드리고 보여드린 그 기준만큼의 흐름으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 전략, 그 매직 계산기하고 텍스 전략의 기준을 잡을 텐데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17,000주로 매수가 이제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7만 주, 8만 주였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5.7%까지 밀고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대샀으니까 손바뀐 부분이 대략 한 10만 주 가까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지수가 밀리면서 재차 고점 대비 오늘의 고점 대비 다시금 반등 그 기준에서부터 눌리게 됐는데 눌리면서 이제 수급이 제한적인 수급입니다만 제한적인 물량입니다만 편입의 기준이 들어오고 있다. 6만 주대까지 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한 8만 주 정도 대사드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매직 계산기 기준에 지금 DB하이텍이 3%의 조정이 나와 있어요. 버거운 거죠, 사실은. 좀 돌려놔서 일부 다행스럽다 한 거고 버거운 거죠. 바닥 물량 잡으신 분들의 경우가 뭐 52,000원 기준에서의 물량 편입 기준도 있으신 상황인데 자, 매직 계산기 부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기준이 됩니다. 기준가 대비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뭐 고가 대비해서 1.5에서 3% 혹은 하루에 뭐 5%씩 변동이 나오면 뭐 전량 차익 실현할 거예요. 뭐 이런 기준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미끄러져 있는 상태고 되돌릴 때 기준에서의 흐름 잡으시면 되고 고점 넘길 때 당연히 추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고요. 저가 부분에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다.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한다. 13%의 매집이라는 게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 계산기 기준 잡고요. 텍스 전략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단기 변동성 종목 혹은 주력주 기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 전략 잡죠. 오늘 날짜 기준에 오히려 이제 이때 작성해드린 84,000원 대비 주가 월등히 밀려 있습니다만 시장 감안하면은 그렇다면은 물론 현금 갖고 있었으면 차익 실현하고 현금 갖고 있었으면 뭐 최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했고 25일 기준에 12시 39분 40분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40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현재가가 76,600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04 그리고 시가총액은 3조 4천억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4,009억 원. 거래량의 흐름은 오늘 나쁘진 않아요. 거래량이 일단은 실렸죠. 지금 뭐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인 상태의 기준에서 12시 지금 뭐 42분 기준에서 거래 대금 740억은 지금 현재 오늘 기준에서는 순위에는 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도 글쎄 프로그램의 순위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도 월등하게 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은 제한적이고 원체 이제 평상시 거래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8만 원이 오늘 고점이죠. 시장의 강세가 좀 기대가 됐던 흐름이었고 고점 대비 이제 조정의 기준 78,800원 그리고 77,600원의 기준 만약에 저점 편입에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으신 분들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매도가 아닌 오히려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신규 편입, 추가 편입, 재편입 뭐 다 그렇게 하고 고가하고 저가의 3분의 1 지점이 78,200원입니다. 78,200원 돌릴 때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2분의 1 지점이 77,300원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250만 주 정도를 기준을 잡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5MA, 20MA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도 무난하다. 그렇게 해서 기준점이 뭐야? 편입의 기준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기준에 그럼 뭐다? 편입의 기준이다. 그렇게 대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추가로 지금 고민을 했는데 어찌 됐건 강연의 기준에서는 더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벤트 부분도 그렇고 시장도 힘겨워하시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나오죠. 그 메인 화면에 요 이제 그 행사 부분을 마감을 이제 했는데 추가 인원 부분을 더 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에만 참석하실 경우에는 이제 VOD, DVD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시고 할인 이벤트를 좀 나는 같이 가져가고 싶다. 방안에 같이 동참해서 지금 같은 장에 좀 주력주들 위주에서 IT주들 위주에서 좀 좋은 수익도 내고 또 수익이 아니더라도 뭐 최고점 대비 눌려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눌려 있는 그 범위에서의 흐름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디자인하신 분이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디자인하시는 분도 모니터링 하시게끔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방송 켜놓고 음성 파일 듣고 화면 보고 그래야만 지적을 해주면은 그걸 바로바로 전달이 될 테니까 오늘부터 당장 지금부터 나 켜놓고 모니터링 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요 선착순 30명 마감 완료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추가 인원 모집하잖아요. 그럼 뒤에 어떤 상품을 할인 이벤트를 하는지 보여야 되겠죠. 목적이 그거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리면은 이걸 뭐 하려고 디자인을 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투명하게 좀 보이게끔 해드리라고 전달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그리고 강연에만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강연에 참여하시고 일단 인원은 이제 뭐 코로나19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그렇게 크게 확장해서 강연회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 화면은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고 전화번호 위에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오늘 당장부터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수익을 내실 분들 기준에서 같이 움직이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건 뭐 시장이 지금 더 미끄러지면서 종목분들별로 더 미끄러져 있는데 DB하이텍은 어떻게 해요? 편입의 기준 관점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